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2년 중국의 청춘 배우 바이징은 꽃다운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촉망받던 라이징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인터넷은 온통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뒤덮였습니다. 돈, 권력, 불륜, 사기, 바이징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논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1세기 중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바이징의 죽음.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28일 베이징 왕징의 한 아파트에서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9살의 여배우 바이징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저우청 하이였다는 점입니다. 범행 직후 그는 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고 맙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이징은 수많은 중국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미 꽤나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배우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에 출연했던 영화 영춘권 무림 절대고수에선 주인공으로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양자경의 뒤를 이을 새로운 쿵푸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 영화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팬들은 물론이고 함께 작품을 했던 수많은 연예계 인사들까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 저우청하이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바이징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춰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듯 추악한 현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바이징과 재벌 사업가 저우청하이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과연 바이징은 그동안 어떤 비밀을 숨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숨막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이징은 1983년 6월 4일 랴오닝성 태링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다재다능한 예술적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연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남달랐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징의 부모님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딸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바이징의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큰 무대를 찾아 베이징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바이징과 그녀의 어머니는 반지하방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마침내 베이징의 자리를 잡은 바이징은 뮤지컬 공부를 시작하며 배우로서의 꿈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중국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인 중앙희극학원 연기과에 당당히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중앙희극학원은 국리와 장쯔이 같은 쟁쟁한 스타들을 배출한 명문 학교였고 바이징의 동창 중에는 원장, 당원 등 중국 영화계를 빛내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징은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끈기를 지녔지만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이징에게도 드라마 출연이라는 첫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후 국립아동극단에서 단역 배우로 활동하는 무명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바이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꼭 모두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연극 무대에서 묵묵히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씩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바이징에게 화려한 꽃길을 펼쳐줄 운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PD의 소개로 재벌 사업가 저우청하이를 만나게 됩니다. 저우청하이는 금융업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로 부동산 재벌이자 중국 연예계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바이징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저우청하이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마치 영화 속 재벌처럼
바이징의 든든한 스폰서를 자처하며 그녀의 연예계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는 이미 결혼하여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징에게는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나이까지 속였습니다. 첫 데이트 날, 저우청하이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지만 바이징은 화려한 대신 소박한 작은 식당에서 마라탕을 먹는 데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재력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저우청하이는 이후로도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바이징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고 그녀와 어머니에게 용돈이라며 매달 거액을 주었습니다. 거기다 바이징이 활동하는 극단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까지 자처했습니다. 결국 바이징은 저우청하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6년 대학을 졸업한 바이징은 드디어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무명의 신인 배우였던 그녀는 저우청하이라는 든든한 배경 덕분에 혈색 상사라는 TV 드라마에서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던 바이징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저우청하이의 막강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바이징이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2008년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바이징은 영화계에도 진출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홍콩 스타 유덕화 주연의 삼국지 용의 부활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바이징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저우청하이는 자신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진짜 나이와 사실은 결혼하여 아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2008년 초 저우청하이는 전 부인이 아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이중 생활을 마침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이혼 서류의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바이징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빠른 두 사람의 결혼은 중국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이징이 유부남인 저우청하이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손가락질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신인 여배우를 연예계 활동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유혹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바이징의 절박함을 이용한 저우청하이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바이징은 영화 철인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배우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곧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모든 것은 바이징에게 저우청하이라는 든든한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자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벌과 아름다운 여배우의 만남은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의 결혼은 마치 세계의 로맨스처럼 언론과 대중의 입에 오르려 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결혼 선물로 바이징 어머니의 이름으로 방 3개가 딸린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세 사람은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바이징은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간혹 남자 배우와의 애정씬이나 노출씬 등에 남편 저우청하이가 나서서 제지하는 바람에 바이징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지만 저우청하이는 여전히 바이징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바이징은 화제의 영화 영춘권 무림 절대고수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 뛰어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제2의 양자경이라 부르며 한동안 맥이 끊겨 있었던 여성 쿵푸 배우 계보를 이을 새로운 스타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바이징은 제13회 중국 영화 공연예술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권위 있는 금봉황상을 수상합니다. 시상식에서 바이징과 저우청하이의 모습은 그 어떤 커플보다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두 사람에게는 끔찍한 참사가 닥치고 결국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로만 보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심각하게 파탄난 상태였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사진 속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오오이로 바이징보다 1살 어린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저우청하이의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오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부 고위관료라고 거짓말하며 저우청하이에게 접근했는데 이는 저우청하이의 경계심을 허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점점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우청하이는 아내 바이징에게 오우이를 소개시켜 주었고 세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자주 어울리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3월 저우청하이와 바이징 부부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집과 자동차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저우청하이에게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 좀 나눕시다 라는 협박 문자까지 날라왔습니다. 저우청하이와 바이징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하는 것만 같았고 언제 어디서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중에 저우청하이는 오우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오우이는 얼마 후 저우청하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형님 큰일 났네요. 좀 귀찮은 일에 휘말리신 것 같은데 질이 안 좋은 조직에서 형님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가만두지 않겠다며 호심탐탐 노리고 있던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힘이 좀 필요한 일이라서요. 아시죠?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해결하시려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깐요. 저우청하이는 오우이 아버지에게 해당 일을 부탁하는 대가로 현금과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오우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전달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저우청하이 부부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오우이는 저우청하이의 맹목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이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바이징과 함께 오우이와 하이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한 명품 시계 몇 개를 선물로 주고 오우이의 할머니 생신에는 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상당의 황금 복숭아 장식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선물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부의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지만 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에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언뜻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우청하이는 오우이가 말한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자신을 노리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오우이의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력가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업가답지 않게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믿는 모습이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저우청하이는 오우이를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여겼고 그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오우이는 매달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면 울상을 지을 때마다 저우청하이는 모자라는 실적만큼 카드를 긁어 억지로 오우이의 실적을 채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겉으로는 호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우이는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이용해 저우청하이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냈습니다. 2008년 저우청하이가 보유한 주식이 급락해 그의 자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반면 바이징은 배우로서 제대로 전성기를 맞아 승승장구하며 수입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강했던 저우청하이는 초조해졌고 더 큰 돈을 벌어 자신의 건재함을 아내 바이징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2011년 5월 오우이가 저우청하이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형님, 큰 건이 하나 있는데요. 잘만 하면 어기와는 그냥 꿀꺽할 수 있는 건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 아마 아버지가 힘만 좀 써주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형님이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저우청하이는 고민 끝에 오우이가 제안한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오우이의 인맥과 오우이의 조력자인 그의 아버지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이 모든 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오우이는 저우청하이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꿈에도 이것이 거짓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오우이의 고위관료 아버지를 위해 뇌물로 현금 7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억과 고급 승용차를 준비해 오우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오우이의 목적은 저우청하이의 재산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우청하이의 아내 바이징도 노렸습니다. 바이징은 화려한 연예계 생활에 익숙해지고 주변에 젊고 잘생긴 멋진 남자들이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레 늙고 못생긴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지금의 자리였지만 그런 마음도 세월에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젊고 잘생긴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우이는 가까우면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데다가 남편이 의심할 리 없는 최적의 상대였고
바이징은 저우청아이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이징과 오우이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두 사람은 결국 저우청아이 몰래 위험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기에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우이는 바이징의 촬영장에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는 등 대놓고 가까운 사이임을 과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정작 남편인 저우청아이는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이징과 오우이는 저우청아이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저우청아이를 속여 이혼을 유도하고 이혼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연말에 저우청아이가 황저우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우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자를 고용하여 저우청아이를 유혹하게 만든 다음 불륜을 핑계 삼아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고 이혼을 성사시키려는 파렴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우청아이는 오우이가 미리 심어놓은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결국 그녀와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저우청아이가 의문의 여자와 만난 호텔방에는 오우이와 바이징이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가 있었고 이 카메라에는 저우청아이의 은밀한 만남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바이징은 저우청아이가 딴 여자와 놀아났다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우청아이는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우청아이는 오우이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우이가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우이의 요구대로 거액의 뇌물과 9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억을 투자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불안해진 저우청아이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저우청아이의 재정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그는 오우이에게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오우이는 냉정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제야 저우청아이는 자신이 철저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우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우이의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오우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바이징과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면서 저우청아이는 마침내 두 사람의 추악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의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징은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저우청아이의 어머니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바이징은 뻔뻔하게도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폭탄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반대하더니 이제 당신 뜻대로 당신 아들과 이혼해 줄게요. 사실 저우청아이의 어머니는 저우청아이와 바이징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마지못해 승낙했던 것입니다. 1월 31일 바이징의 폭탄 선언에 충격을 받은 저우청아이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로부터 2주 후 2012년 2월 13일 바이징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자신은 남편에게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났고 남편이 자신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으며 결정적으로 외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여성과 만났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바이징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저우청아이는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바이징에게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우청아이는 바이징의 목적이 처음부터 자신의 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우청아이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마지막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형, 법원에서 이혼 서류가 왔어. 이 문제를 끝내려면 그녀를 만나야만 해. 형, 잘 지내? 동생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 형은 필사적으로 바이징을 만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우청아이는 곧장 차를 몰아 바이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준 바이징에게 그는 미리 준비해둔 칼을 꺼내 3번이나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끔찍한 공격에 바이징의 어머니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딸이 쓰러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징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저우청아이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내는 너무나 악랄했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이 말을 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명 여배우와 재벌의 결혼, 그 비극적인 종말은 중국 사회를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습니다.
바이징의 팬들은 남편을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우청아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의 친구가 SNS에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저우청아이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징과 오우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며 대중의 관심은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바이징과 오우이가 공모하여 저우청아이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저우청아이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차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바이징은 직접 자신의 집문에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습니다. 오우이의 아버지의 거짓된 고위관료 신분, 부동산 개발 사업, 불륜, 몰래카메라까지 모두 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과 악행의 결과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대중은 바이징이 남편의 도움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속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탐욕스러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저우청아이를 동정하는 여론도 늘어났지만 동시에 그가 전처와 아들을 버린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인과응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우이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모든 것은 바이징의 계획이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녀는 악독한 여자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징과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다고 발뺌했지만 통화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 등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그의 범행이 밝혀졌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우청아이는 사망 전 이미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바이징의 어머니는 딸이 받아야 할 몫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부호와 유명 여배우의 세기의 결혼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성공에 눈이 먼 자들의 만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흔하디흔한 스폰서와 여배우의 관계가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져 파멸로 이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